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제가 IR 때문에 바빠가지고 좀 영상이 뜸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영상을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이면 FOMC가 있습니다. FOMC.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금리가 결정이 되는 회의죠. 근데 이번 금리 결정이 역대급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영상을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FOMC 프리뷰 해설 영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FOMC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31일 새벽입니다. 새벽 3시에 나오고요. 그 FOMC 결과 발표됩니다. 일단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 동결이 매우 우세하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 기자회견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여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데 가보시면 여기 닉 티미러스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페드의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드가 그 FOMC 회의를 할 때 그 결과를 미리 시장에 알려주는 기자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기사를 썼어요. 그럼 당연히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헤드라인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페드에 있는 가버너들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분열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30년 만에 그 이 정도로 분열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헤드라인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페드에 지금 역대급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역대급 분열이 무슨 뜻일까? 자,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 페드에는 세 가지 분파가 존재를 한다. 일단 첫 번째, 비둘기파가 존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다. 이분들은 당장 이번 FOMC 7월에라도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에는 미셸 보우먼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존재를 한다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중립파가 있다. 중립파는 뭐냐면 지켜보다가 올해 하반기쯤 금리를 내리자, 이제 올해 하반기라고 하면 이제 9월부터 서서히 금리를 내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그 의견이고, 매파가 소수 있다. 매파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말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다. 근데 이분들이 비둘기 파보다 많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 닉 티메어스 기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페드가 비둘기, 중립, 매파로 쪼개져 있고, 근데 사실 페드의 역사를 보게 됐을 때 사실 페드는 그 이 통화 결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페드 내에 있는 이 금리를 결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이 정도로 갈린 적이 없다. 그래서 현재 역대급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헤드라인 기사예요. 그러면 이 역대급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개의 분파, 이 세 개 분파의 각각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일단 비둘기파의 입장은 무엇이냐?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전 시황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금리 인하를 다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아마 저번 시황에서 장기 전망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비둘기파 입장은 무엇이냐? 논리가 이런데요. 일단 관세로 인한 인플레 때문에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 제한적이냐면은 인플레는 우리가 언제 오느냐?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때 인플레가 오겠죠. 그러니까 관세가 매겨진 다음에 이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업들이 결국 소비자한테까지 가격을 올려서 전가해야지만이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소비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을 올리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마진이 떨어진다. 왜냐? 사람들이 더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가격을 못 올리는 트렌드가 지금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감세를 저희가 해줬고 법인세를 내려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최근에 그 감세법안 통과시킨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현재 이득을 받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고용시장의 균열 조짐이
강하게 보인다. 뭔 말이냐면은 고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 징후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 고용을 우리가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둘기파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입니다. 어젯밤에 이 졸츠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즉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채용 공고를 많이 올리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예상보다도 나쁜 수치가 나왔고 이전 수치보다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고용이 식어간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중 하나예요. 기업이 사람을 안 뽑는다고 아닙니까? 그러면 고용이 좋을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고용이 진짜 완전 식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근거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게 비둘기파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해주는 이제 그런 증거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 내에 있는 대다수는 현재 어떤 입장이다? 중립파 입장이다. 사실 앞선 졸지 보고서 아마 여기 있는 중립파 분들 그리고 뒤에 계신 매파 분들도 봤을 텐데 여전히 그 입장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립파의 입장은 뭐냐? 아직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다. 왜냐면 지금 현재 유예된 관세가 곧 시행이 될 거고, 그죠? 8월 1일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를 보려면 최소 한두 달 동안 데이터는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고용이 식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직 고용이 박살 난 건 아니니까 한두 달 데이터를 더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한두 달 데이터를 더 봤는데 물가가 낮아지거나 고용이 안 좋아지는 징후가 더 보인다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중립파 입장이고, 이게 지금 페드의 대다수의 입장이다 라고 닉 티머러스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누가 있냐? 매파가 있어요. 매파는 뭐냐면은 현재 금리 인하에 인하자도 꺼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의 핵심 논리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로 인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를 주면 뭐가 생기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튀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 아래에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심리죠. 그게 관세가 부과될 것처럼 발급돼서 이제 이 시점 있죠. 이 시점에 팍 튀어 올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내려온 추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서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를 준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그 기대 인플레가 튀어오를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긴축적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진짜로 물가가 완벽히 낮아지는 걸 본 다음에야 금리 인하의 인하자를 논의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를 얘기할 때도 아니다 라고 하는 완전 강경한 매파의 입장,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다음 다수 의견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중립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매파, 그 다음 비둘기파,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분열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사실 각각의 의견들이 다 말이 되는 얘기들은 맞죠. 논리가 비둘기파도 그들만의 논리가 있고 중립파도 그들만의 논리가 있고 그리고 매파도 그들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가 진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정리하면서 들어보니까 사실 매파의 입장도 이해는 되고 중립파도 이해는 되고 비둘기파도 이해는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밸런스 맞추기 되게 힘든 문제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관세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 즉 관세를 여기서 진짜 지금 시장에 알려진 것처럼 15% 내외로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갑자기 얘가 또 트럼프 갑자기 또 마음 바꿔가지고 갑자기 관세를 뭐 50%까지 올리겠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했던 데이터가 다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페드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일단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고요.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봤을 땐 중립적인 스탠스를 띌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는 파월이 아마도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거를 아주 꺼려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상 예측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홀짝 게임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사실상 이게 그 각각의 의견들이 다 말이 되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명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아주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FOMC 결과 나왔을 때 오른다 내린다 예측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거의 홀짝 게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이제 이 결정으로 인해서 장기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데이터들을 눈여겨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은 제가 근데 이걸 정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패드 위원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각자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고용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데이터로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 보고서 안 좋게 나왔고 연속 실업상 청구코스트 계속 오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용이 약화되는 징후는 이미 하드 데이터에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미국 경제가 서서히 침체로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미국이 침체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금 하드 데이터로 보이기 시작했고 페드 의원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경기 침체가 실제로 도래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임박했다라고 봐요. 올해 하반기나 혹은 내년 초쯤에 본격적으로 침체가 오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기업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겠죠. 침체라는 게 뭡니까?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사람들이 성장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소득이 더 이상 안 났다는 뜻인 거고 그 사람들이 일을 못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수가 죽죠.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실적이 나빠지면 주식이 좋을까 했을 때 사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빠질 겁니다. 조정이 오겠죠. 사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주식에 좋다는 주장을 펼치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건 게 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침체가 이미 온 다음에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 증시가 한번 내린 다음에 그죠? 내린 증시가 조정 받은 다음에 그때 금리를 내려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번 조정을 받은 다음에 금리를 내려서 부양하니까 그때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금리를 내리기 직전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우 조심해야 될 거라는 뜻으로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엔 주식이 좋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기에 들어서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금리를 내리기 그 직전에 엄청 세게 내릴 겁니다. 조정이 세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페드가 7월에 선제적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 이미 동결은 기정사실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패닉에 빠질 겁니다. 뭔 말이냐면은 지금 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될 정도로 위험한가? 경기가 안 좋나?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경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매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물가는 사실 관세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측이 솔직히 안 됩니다. 근데 경기는 명확해요. 경기는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고 금리를 지금 당장 내리지 않는다면 아마 갈수록 나빠질 겁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의 대응에서는 저는 장기 전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직은 경기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8, 9월까지는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용이 나빠지고 있는데 고용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8, 9월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용이 팍 꺾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와서 그죠? 블랙스완이 와서 뭐 어딘가 하나가 도산한다든가 그런 일이 터졌을 때야 갑자기 고용이 확 나빠지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고용이 서서히 내릴 거기 때문에 아마 8, 9월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9월 이후부터는 많이 조심해야 될 까 싶습니다. 많이 좀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됩니다. 이때는 저는 퀄리티 팩터의 비중 높이는 걸 높다고 말씀드려요. 퀄리티라는 게 뭐냐? 돈 잘 벌고 재무적으로 운영하고 이익 성장률이 높고 시장과 베타가 낮은 기업들입니다. 저희 퀀터스에도 퀄리티 팩터, 그 투자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에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퀄리티 팩터의 비중을 높여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침체기에는 무조건 블랙스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VIP 전략에 포함된 내용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FOMC 결과를 유심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마 곁들여 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제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바쁜 게 좀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좀 유튜브에서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